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가천대학교 최석규입니다. 저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가천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에서 팀랩이라는 랩실에서 NLP와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저희 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챗봇이나 특허 분석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드릴 페이턴트 랜드스케이핑이나 페이퍼 레커멘데이션, 메타데이터 익스트랙션, 널리지 그래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스콜라리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엄청난 양의 학술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인데요. 작가나 제목, 그림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보들뿐만 아니라 인연관계에서 나오는 네트워크 정보도 스콜라리 데이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콜라리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연구를 위한 연구라고 하는데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연관계를 분석하여 논문 저자의 영향력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연구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커뮤니티의 분포를 알거나 아니면 신기술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스콜라리 데이터 관련 연구들을 보시면은 앞서 말했듯이 연구 분야를 예측해주거나 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및 내용 기반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내서 공동 연구자를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연구자들끼리 매칭해주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이제 논문이나 책을 추천해주는 시스템과 아니면 논문의 표절을 감지하거나 논문을 요약해주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보통 구글이랑 그다음에 알렌 AI가 이쪽 분야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저런 시멘틱 스콜라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제 보시면은 학회와 학회 사이에 인용한 논문들 사이의 관계들을 저렇게 그래프로 추출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논문 제출한 수를 기반으로 추출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콜라리 빅데이터를 크게 보면 이제 텍스트와 그 다음에 서시 정보인 비블리오그래피랑 그 다음에 이미지 세 가지가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텍스트와 비블리오그래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레커멘데이션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턴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페이턴트 랜드스케이핑이라는 업무를 주제로 이제 연구를 했고요. 페이턴트 랜드스케이핑이라고 하면은 특허를 이제 출원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할 때 특허 침해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기술 트렌드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특허를 분류해주고 시각해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페이턴트 랜드스케이핑을 실제로 하는 그림인데요. 저 점들은 이제 페이턴트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고선 높이로 유사한 특허가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사용된 기술은 TF-IDP나 이제 TSN으로 이제 그려진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러한 그림을 이제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연간 한 1억 원 정도를 이제 내야지 이러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 봤더니 특허 분류라는 업무 자체가 실제로 이제 특허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밑에 프로세스를 보시듯이 저 작업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턴트 랜드스케이핑의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자동화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연구를 위한 벤치마킹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비교를 하기 위한 유사 연구도 많이 부족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동화를 하려는 노력은 이제 구글이 먼저 했는데요. 이제 이 논문은 이제 2018년에 오토메이티드 페이턴트 랜드스케이핑이라는 모델인데, 저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시드라고 있는데 이 시드가 이제 전문가에 분류된 되게 소량의 한 300개 정도 되는 이제 그 특허들입니다. 특정 주제의 특허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는 방식은 이제 메타정보 CPC나 사이테이션 등을 이용해서 같은 이제 특허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같은 CPC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보고서 이제 2단계 정도 범위를 확장해주고 그 밖에 이제 안티시드라고 해서 이 주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특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시드와 안티시드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글은 이제 LSTM만 간단하게 써가지고 이제 CSS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오는데요. 이 논문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제 이런 CPC와 사이테이션을 이용하는 확장 방법 자체가 실제 이제 페이턴트 랜드스케이핑을 하는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사이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에 관한 특허였을 때 자동차에 관련된 특허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간 물리학에 관련된 특허, 그다음에 수학적인 특허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테이션만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실제 프로세스를 아마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컨트리뷰션은 이제 자동화에 대한 특허 랜드스케이핑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요. 그래서 총 저희 6개 벤치마킹 데이터셋을 직접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아마존 S3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딥러닝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특허에서 이제 중요한 좀 정보들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특허에는 이제 분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분류 코드는 이제 특허를 이제 주제별, 약간 대주제별로 이제 좀 분류를 해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도 먼저 특허를 분류할 때 이 특허 코드를 가지고 먼저 분류를 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I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 분류 체계여서 약 62개국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국가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지만 되게 깊게 분류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효율적인 검색을 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2012년에 나온 CPC 코드인데요. 이 CPC 코드는 미국과 유럽이 함께 만들었고 저희 나라도 2015년부터 차용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특허의 한 70%가 CPC 코드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코드들은 이제 나라별로 이제 분류 체계들인데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자체를 미국 특허만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IPC, CPC, USPC 세 가지 분류 코드만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사용한 메타데이터 중 하나가 이제 패밀리 아이디라는 메타데이터인데요. 보통 이제 특허 자체가 처음에 자기 나라에서 출항을 하면은 자기 나라에서만 권리가 인정되고 해외에서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해외에 이제 출항을 다시 해야지 이제 그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들은 이제 이 패밀리 아이디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특허나라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특허나라에 보면 이제 특허 기술 동향 보고서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특허를 직접 분석을 하고서 그 보고서를 이제 쓰는 건데요. 현재 3,900개 정도 존재하고 제가 이제 처음 모았을 때는 3,600개 정도 있어서 이제 3,600개를 모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3,900개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먼저 특허 동향 보고서를 이제 크롤링을 했고요.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특허 동향 보고서 안에 있는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검색식인데요. 저런 키워드를 되게 사용해서 이제 일단은 저 동향 보고서에 있는 검색식 자체가 그 우리나라의 특허 검색 사이트인 윕스라는 DB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윕스 DB에서 맞춰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되게 쓸데없는 특허들도 엄청 같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직접 분류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API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쓰기에는 좀 데이터를 다루기 힘들다는 점이 있어서 저는 일단 이 검색식 자체를 빅쿼리의 쿼리로 이제 정규식을 사용해서 변환해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빅쿼리를 바꿔준 다음에 이 빅쿼리에서 또 판다스 GPQ라는 래퍼가 있는데요. 이 판다스 GPQ는 이제 쿼리를 한 결과를 테이블로 이제 반환해줘서 이렇게 테이블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데이터를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에 대해서 유어 특허는 되게 좀 적은데 그 검색식으로 검색되는 좀 갈비시 특허라고 하는데 갈비시 특허들은 되게 엄청 다수의 특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비시 특허들 사이에서 유어 특허를 이렇게 분류해주는 그런 이제 업무가 이제 페이턴트 랜드스케이핑이 되는 겁니다. 저희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분류 코드가 실제로 이제 분류에도 사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분류 코드를 최대한 활용하자 해서 CPC, USPC, IPC 세 가지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스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를 어떻게 보면 요약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텍스트 정보는 앱스트랙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총 네 가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임베딩을 뽑아냈습니다. 임베딩을 뽑아내는데 GCN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코드에 대한 그래프 정보를 습하고 싶어서 한 특허에 이제 보통 여러 개의 코드들이 할당되어 있는데 같이 출연한 코드들을 연결되었다고 보고서 이제 인터 매트릭스를 코드별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CN 임베딩 자체가 코드별로 이제 임베딩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결국에 사용해야 되는 임베딩 벡터는 특허별로 이제 임베딩 벡터를 뽑아내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GCN 임베딩을 저희는 민값을 취해줬고요. 그래서 간단한 데스 레이어를 통해서 분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델 특징이라고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GCN을 함께 사용한 건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벌트를 사용해서 벌트가 이제 제일 좋으니까 벌트를 사용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약간 피팅을 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성능이 좀 이렇게 좋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먼저 나온 이제 구글 모델보다 성능이 좀 좋아야지 논문을 쓰던가 하는데 이제 벌트는 성능이 이상하게 잘 안 나와서 아마 이제 벌트 자체가 이제 워드피스로 이제 토커나이징이 되어 있으니까 특허에서는 키워드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아무래도 이 서브워드로 이제 토커나이징을 하면은 어떻게 그 키워드 자체의 의미가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어서 방금 워드 투백으로 그냥 인풋 임베딩을 하고 트랜스포머를 써서 해봤더니 성능이 좀 좋아져가지고 그냥 트랜스포머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LSTM 구글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시퀀스를 이제 좀 스퀴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벌트랑 똑같이 이제 그 앞에 CLS 토큰을 이용해서 스퀴징을 했고요. 다음은 GCN 모델인데 GCN을 쓴 이유가 이제 구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화수로 그냥 썼는데 저희는 이제 뭔가 이 코드 자체도 되게 중요한데 이 코드들이 함께 출연했을 때 어떤 그래프 정보가 되게 중요한 정보를 나타낼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또 CNN 자체가 되게 그 피처를 좀 잘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GCN을 이용해서 한번 피처를 뽑아보자 임베딩을 뽑아보자 해가지고 썼더니 이렇게 성능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GCN을 썼고 그래서 성능을 보면은 되게 좀 놀랄만한 되게 성능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저렇게 성능이 나온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랑 GCN을 쓰면서 약간 자원적인 문제가 좀 커서 아까 이제 뭐 400만 개도 있고 200만 개도 막 있고 이러잖아요. 자원적인 문제가 좀 커서 유어 특허로 이제 비율을 맞춰서 이제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좀 확 줄다 보니까 아마 태스크가 좀 쉬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성능이 좀 저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똑같은 이제 환경에서 구글 모델이랑 실험을 해봤을 때 저희가 구글 모델보다 좀 뛰어났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GCN을 쓰면 성능이 올라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고요. 아니 뭐 트랜스포머랑 GCN이랑 따로 하는 것보다 성능이 좀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GCN에 쓰인 이제 메타데이터의 좀 조합으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3코드는 이제 분류 코드만을 쓴 거고 이제 4코드는 이제 분류 코드에 사이테이션 정보까지 함께 쓰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코드 그러니까 다 성능이 어느 정도 다 좋긴 한데 그래도 3코드가 좀 더 이제 높고 안정적인 성능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 이유 자체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이테이션 자체는 뭐 자동차의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것도 함께 인용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이제
관련 없는 것까지 함께 인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제 실제 특허 프로세스와 유사한 방법론을 제시해서 벤치마킹 데이터셋을 제안했다는 점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 정보를 그래프 관점으로 활용했더니 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앱 수행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내서 특허는 이제 메타 정보보다는 텍스트가 좀 더 잘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계속 이제 좀 추가 실험을 이제 수정해서 하고 있는데 뭐 이글랜스 데이터에 대한 실험이나 아니면 뭐 추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새로운 실험을 하거나 이런 걸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페이퍼 레커멘데이션 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내용이 약간 달라서 질문을 주면 안 될까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 네. 베이스라인을 제시한 게 구글 모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구글 모델을 적용하시려면 똑같은 벤치마크 데이터를 적용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구글에서 제시했던 그 논문에 썼던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아닌 다른 데이터셋을 적용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작하신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구글 모델을 적용하실 때 네. 데이터셋에 맞게 튜닝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넣으신 건지 그냥 넣었어. 그 구글 쪽 데이터는 공개가 안 돼 있나요? 몇 가지,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공개 안 되고 시드만 공개를 해놔서 이제 직접 이제 확장을 해서 쓰게 만들어놨습니다. 더 질문은 있습니다. 네, 질문 없어지면 네, 다음번 발표를 맡게 될 정찬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페이퍼 레커멘데이션 관련된 주제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요. 이 레커멘데이션에서 페이퍼 쪽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기존에 이제 레커멘데이션 쪽을 공부하고 있다가 저희 이제 연구실에 모두 Human Knowledge Belongs to the World 이것에 이제 착안해서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 추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추천 시스템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연구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번 저희 그 페이퍼 추천과 관련돼서는 우선 문맥인식 기반 추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문맥인식 기반 추천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논문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 REF라고 쓰여져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인용자 기호, 예를 들면은 몇 번 논문 아니면 사람 이름, 앨범, 그리고 연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양쪽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양쪽의 텍스트를 가지고 저 REF라는 부분을 예측하는 테스트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관련된 연구로 보면은 이제 그 모델 관점과 데이터셋 관점을 볼 수 있는데요. 문맥 인식 기반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얼 사이테이션 레커멘데이션이라고 2010년에 처음으로 이제 논문이 나왔습니다. 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텍스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글로벌 컨텍스트라고 페이퍼 전체를 나타내는 컨텍스트와 로컬 컨텍스트라고 아까 전에 REF 양쪽에 있는 사이테이션 컨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적을 통해 가지고 컨텍스트의 페이퍼별 렐러번스 스코어를 예측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비교 모델로 했었던 LSTM 베이스드 모델인데, 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컨텍스트 어웨어 사이테이션 레커멘데이션과 다르게 페이퍼 인코더 부분에서 이제 어서, 메뉴, 앱스트랙트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앱스트랙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위에와 동일하다고 치면은 어서와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 참여한 사람 또는 어느 어느 학회에서 이 논문이 나왔는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데이터셋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많이 저희도 혼동스럽고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AAN, DBLP, 사이트시어, KDB, 2003, 코라, 랩시어 이것보다 또 데이터셋이 몇몇이 더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많은데 논문마다 데이터셋을 쓰는 것이 각자 제각각입니다. 어떤 논문은 AAN, DBLP를 쓰고 어떤 논문은 사이트시어를 쓰고 있고 조금 올드한 논문 같은 경우는 KDD 2003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 관점에서 보면 사이트 CX가 가장 많긴 한데 사이트 CX는 나사라든지 앨런 AI에서 충분한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기에 이제 규모 면에서는 AAN이나 DBLP 정도를 권장하고 실제로 저 두 데이터셋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이제 기존 연구 특성 관련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기존 연구 특성 측면에서는 이제 모델 관점에서는 이제 컨텍스트 인코더 부분에서는 기존에 나온 논문들은 이제 워드투백이나 블록으로 이제 텍스트를 인베딩한 다음에 LSTM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인코더 부분에서는 뭐 어서, 타이틀, 앱스트랙트, 베뉴 같은 이제 비블리오그래픽 정보라고 하죠. 소지 정보 그런 것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관점에서는 두 가지 특성을 보이는데요. 원문 전체를 제공하거나 컨텍스트를 뽑아서 제공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원문 전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블리오그래피나 전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 근데 비블리오그래피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사이트 시어 X가 있는데, 이제 사이트 시어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 인용자 기호를 이제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컨텍스트 간에 좀 중첩되어 있는 부분도 좀 많고요. 이러한 연구 특성이 이제 기존에 있긴 한데, 앨런 AI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얘네는 이런 거 아예 다 필요 없다. 컨텍스트도 필요 없고 구성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메타데이터 잘 구성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세멘틱 스칼라 가보시면 이제 메타데이터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메타데이터만으로 페이퍼를 레코멘데이션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BERT와 GCN을 기반으로 한 이제 신규 모델을 제시했고요.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사이테이션 텍스트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사이테이션 텍스트를 뽑아내는 것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얘기드리면은, 저희 이제 풀텍스트 피어 리드 데이터셋이라고 아카이브 베니티 플랫폼이라고 원문 PDF를 이제 HTML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앨런 AI에서 이제 피어리드라는 데이터셋인데, 이 피어리드 데이터셋이 공개된 데이터셋 중에서 규모도 이제 적당하고 이제 메타데이터도 잘 갖춰져 있어서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텍스트도 뽑아내고 메타데이터도 다 뽑아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AN을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한 규모를 보면은, 이제 논문 수는 이제 저희가 시드 논문이라고 하겠죠. 그 수는 적지만 이제 컨텍스트를 뽑아내는 면에서는 이제 좀 충분히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코드적인 특징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제한 모델 측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Pre-trained area와 Classification are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맥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BERT를 사용해서 했고요. 이제 인용 관계, 이제 페이퍼 간의 관계를 이제 저희는 페이퍼 특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인코더를 GCN을 통해서 구성해서 그걸 컴퓨터에서 이제 라벨의 프로바빌리티를 예측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페이퍼 인코더의 경우에는 이제 GCN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신 분이 이제 저분 키프라는 분이신데, 저분 이제 베리에이션의 그래프 오토 인코더를 제시하셨는데, 이제 저거를 저희는 차용해가지고 그래프 간에 이제 분포된 특징을 이제 잘 추출해서 그거를 약간 인코더의 형식으로 저희는 사용하였습니다. 네, 실험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 드리면, 이제 지표는 이제 MAP, MRR, 니콜, K를 쓰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관점에서는 이제 저희는 ANN 풀텍스트 피어리드를 연도를 기준으로 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N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이전의 논문을 트레인을 하고, 풀텍스트 피어리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전의 논문을 트레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실험의 결과를 보면은 좀 이제는 당연하다시피 할 정도로 BERT를 적용만 하였는데도 이제 순간적으로 꽤나 많이 성능이 뛰어오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말 그대로 그냥 BERT가 매우 좋았다.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과 관련해서 이제 텍스트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저희는 이 모델을 실제 어떻게 사용자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확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고려했습니다. 이제 왼쪽에 하단의 그림 보시게 되면 모델의 학습 관점에서는 REF 양쪽의 텍스트를 다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는
사용자는 어떤 feature based approach such as Elmo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논문을 예측해줘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왼쪽에 있는 텍스트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히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였습니다. 네, 실험의 결과로는 뭐 왼쪽 텍스트만을 적용하면은 물론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볼트의 특성인지 이제 많이 획기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적당히 이제 떨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GCN의 적용을 통해서 떨어진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개선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특성 중에 이제 두 번째 특성으로 저희가 인용 빈도에 따른 특성을 상정했습니다. 그 인용 빈도에 따른 특성을 왜 했냐면은 논문에 대해서 어떤 논문은 인용이 엄청 많이 됐고 어떤 논문은 인용이 희소하게 되었다면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을 중심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다면 인용 논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잘라서 3개 이상, 5개 이상 비인용된 논문을 대상으로 이제 페이퍼 인코더의 학습을 프리트레인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 이상 정도를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고 그 3 이후로는 이제 성능 향상이 좀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실험 결과와 관련돼서 이제 인용 추천을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네, 인용 문맥에 대해서 이제 벌트 GCN, 벌트 비교 모델을 이제 각각을 봤을 때 지금 저기 탑 3에서 1, 2, 3이 나타내는 거는 이제 렐러번스 스코어 이거에 따라서 솔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벌트와 벌트 GCN을 보면은 저 논문들이 사실 내용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 중에서 이제 GCN의 적용을 통해서 순위 정보를 좀 끌어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인용 네트워크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A 논문과 B 논문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컨텍스트가 비슷하더라도 좀 연결적으로 좀 사이테이션 관계에서 실제 인용이 된 거를 상단으로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네, 모델 관점과 이제 데이터셋 관점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벌트를 적용해서 추천 시스템에도 텍스트적인 측면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게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벌트를 통해서 워드2백이라는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이 워드2백을 NLP에서 인용한 논문도 있겠지만 저 추천 시스템에도 워드2백이라는 논문을 인용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동일한 컨텍스트 자체는 이제 비슷하지만 이제 인용 관계에서 보면은 양쪽에 두 개의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 걸 이제 GCN 같이 인용 네트워크 관계를 적용한다면은 실제 관련성 있는 논문으로 순위 정보를 올려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GCN의 큰 문제점이 이제 규모가 증가될수록 계산량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GCN의 인용 관계 정보가 저희가 실제 이제 예측하게 된 것이 인용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라벨을 알려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셋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셋을 만들면서 약간 좀 간과했던 부분이 허노님 시노님 관계를 이제 고려하는 것을 조금 놓쳤습니다. 이제 허노님 시노님 관계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논문을 올린 것에 이제 엘러메이아에서 시멘틱 스칼라에 올라가 있는 정보인데요. 저기 보면은 저희 중간에 H 스텔라 신이라는 사람인데 저희 실제 이 저자 학생의 이름은 신현아인데 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앨런에서는 이제 스텔라를 떼어내고 H 신이라면 그냥 신현아겠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미들네임에 따른 파생적인 그런 거 또는 축약어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셋을 구성하시게 된다면 호노님 시노님 관계를 먼저 잡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두 분 다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 작업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우선 이 작업을 학부생 과정에서 이제 처음을 한 겁니다. 이제 실제 뭐 몇 달 단위로 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이제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징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모델도 구성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힘들었고 가장 힘든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추천 시스템은 상업적으로 돈이 되니까 네, 데이터셋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무비 렌즈라든지 뭐 자기네 돈을 위해서 데이터셋 구성되는데 학술 데이터셋은 돈이 되는 것은 추천을 해서 돈이 되는 건 딱히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다들 그냥 무료로 공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셋 구성이 가장 힘드실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쯤 변화하지 않을까 6달 정도만 투자하면 네. 기억에 남는 것도 뭐 얘기해 주시면 포인트나 작업하시는 거. 저는 논문 제출 기간 맞추느라고 너무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작업 중에는 기억나는 건 없고 그냥 논문 작업 끝나고 필리핀 여행 가는 게 기억납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야겠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 발표를 마쳤고요. 저희 뭐 뜬금없이 이렇게 막 발표해 주시겠어요 이랬는데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무슨 모임인지 모르는데 막 찾아와서 들으시는 분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조용한 그룹인데 그래서 모두 많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2달 뒤에는 일단 하긴 할 건데 한번 그런 걸 다녀볼게요. 듣고 싶은 주제가 이런 거다 이런 걸 해서 좀 거기에 맞추는 것도 해보고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하셨고 2달 뒤에 뵙겠습니다.